아침 첫 업무가 막 시작된 시간, 윤서는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숨을 천천히 들이쉬었다. 오늘은 부디 민원 전화가 좀 적었으면.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옆자리에서 민지가 작게 웃으며 말을 건다. 윤서 씨, 오늘도 정신없겠지? 센터장님은 또 기분 안 좋아 보이던데 조심해. 윤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냥 버티는 거죠. 하루씩. 그때 은행 자동문이 느리게 열리며 낡은 모자를 눌러 쓴 한정복 어르신이 조심조심 걸어 들어왔다. 걸음이 유난히 느리고 손도 살짝 떨리고 있었다. 민지가 작은 소리로 말한다. 아, 또 오셨네. 오늘도 오래 걸리겠다. 윤서는 그 말이 들렸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천천히 앉으시면 돼요. 어르신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자꾸 귀찮게 하지? 윤서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어르신, 아니에요. 괜찮아요. 같이 해보면 돼요. 어르신은 오래된 지갑에서 구겨진 종이들을 꺼내 놓았다. 이게 내 통장에서 어디로 돈이 나간 건지 좀 봐줄 수 있을까? 뒤쪽에서 민지가 중얼거린다. 어휴, 어제도 똑같은 거 하셨어. 윤서는 민지를 보지 않고 어르신 쪽에만 온전히 시선을 두었다. 어르신, 누구라도 헷갈릴 수 있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해볼게요. 어르신의 손등은 세월을 그대로 품은 것처럼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미안해요. 내가 나이가 드니 머리도 둔해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윤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잔액을 확인해 드린 후 어르신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저기, 그 송금하는 거 또 한 번만 알려주면 안 될까? 민지가 깊은 한숨을 내쉰다. 또 그거야? 오늘도 오래 걸리겠네. 윤서는 살짝 돌아보며 민지에게 아주 짧게 미소만 보였다. 그리고 다시 어르신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어르신, 이번엔 천천히 해봐요. 제가 옆에서 같이 도와드릴게요. 어르신 눈가가 살짝 붉어진다. 정말 고맙네. 요즘 다들 바쁘다고. 내가 말만 붙여도 싫어하던데. 윤서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르신이 돌아가고 난 뒤 민지가 옆에서 살짝 말했다. 윤서 씨 착한 건 좋은데 저런 분 너무 챙기면 나중에 힘들어져. 다른 직원도 한마디 거든다. 그러게. 정든다는 게 좋기만 한 건 아니야. 윤서는 말없이 서류를 정리했다. 정이 들고 말고 그게 아니라 그분도 고객이잖아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엔 윤서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퇴근길, 버스 창가에 기대 앉은 윤서는 아까 어르신이 했던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딱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살지. 왜인지 그 말이 이상하리만큼 오래 가슴에 걸렸다. 윤서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창밖으로 스치는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버스 창을 지나갔다. 그리고 다음 날 은행 문이 열리며 또 그 익숙한 발걸음이 천천히 들어왔다. 윤서는 작게 숨을 들이켰다. 오늘도 오셨다. 민지가 살짝 속삭인다. 오늘도 일찍 오셨네. 뭐 윤서 씨한테 맡기면 되지 뭐. 윤서는 자연스레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오늘은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어르신은 미안한 듯 고개를 떨군다. 죽을 때까지 내가 미안한 일만 만드는 것 같구먼. 윤서는 바로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러지 마세요, 어르신. 저한테는 괜찮아요. 어르신이 주머니에서 꺼낸 메모지엔
며칠 전 윤서가 설명해 준 내용이 삐뚤빼뚤 적혀 있었다. 그 메모는 마치 눈물에 스며 번진 듯 군데군데 번져 있었다. 기억하려고 적어봤는데 눈이 안 좋아서 또 헷갈려 버렸네. 윤서는 메모지를 받아들고 천천히 또박또박 다시 설명해 드렸다. 이건 송금 내역이고요. 이건 자동이체 날짜, 그리고 이건 어르신이 말을 잘랐다. 나 같은 노인은 이런 거 배우기도 어렵구먼. 윤서는 서류를 살짝 내려놓고 어르신의 갈라진 손등을 바라보았다. 어르신, 살면서 다른 걸 잘하셨잖아요. 땅도 일구고, 가족도 지키셨고, 어르신의 시선이 아래로 떨어졌다. 그거면 됐을까? 그 말에 윤서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어르신을 기다리는 동안 민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윤서 씨, 요즘 많이 힘들지 않아? 그 어르신 자꾸 윤서 씨만 찾으시잖아. 윤서는 멋쩍게 웃었다. 그러게요. 근데 이상하게 싫지가 않아요. 민지가 의아한 얼굴로 묻는다. 왜? 그냥 힘든 손님이잖아. 윤서는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다. 마음이 자꾸 쓰여요. 업무 끝 무렵 어르신이 다시 창구로 다가왔다. 저기 아가. 윤서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르신, 아직 안 가셨어요? 어르신은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꺼내 윤서에게 건넸다. 이거 우리 집에서 키운 귤인데 고마워서 가져왔어. 윤서는 당황하며 두 손으로 받았다. 어르신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어르신은 미소 지었다. 주름진 얼굴에 스며 있는 따뜻하고 오래된 미소였다. 내가 누군가한테 고마워하는 일이 참 오랜만이라서 그래. 윤서는 그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 며칠째 어르신이 은행에 나타나지 않았다. 문이 열릴 때마다 본능처럼 고개가 들렸지만 빈 문틀만 보일 뿐이었다. 오늘도 안 오셨네. 윤서는 불편하게 손끝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 모습을 본 민지가 커피를 내려오다 말고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윤서 씨, 그 어르신 요즘 연락도 없지? 네. 아무 말 없이 안 오신 적이 없어서. 윤서의 목끝이 조금 떨렸다.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그분 가족 없다고 하지 않았어? 네. 윤서가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 그래서 더 신경이 쓰여요. 그때 창구 뒤 접수함에서 종이 쪽지가 하나 떨어졌다. 윤서는 이상한 기척에 다가가 쪽지를 펼쳐보았다. 삐뚤빼뚤한 글씨. 아가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갔어. 미안하구나. 윤서의 눈이 순간 젖었다. 어르신. 민지도 종이를 슬쩍 보더니 말없이 숨을 들이켰다. 이거 상태가 더 안 좋아지신 건 아닐까? 윤서는 손끝으로 편지를 누르며 천천히 접었다. 걱정되네요. 그날 오후 센터장은 언제나처럼 무거운 기색으로 윤서를 불렀다. 윤서 씨, 이리 와보세요. 어제 처리한 민원. 틀린 게 여러 개예요. 윤서의 표정이 굳었다. 제가요? 어제는 특별히 또 그 어르신 때문인가요? 센터장은 냉소를 섞어 말을 잘랐다. 고객 응대는 좋은데 그분 챙기느라 본인 일이 엉망이면 곤란하죠. 민지가 멀리서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분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제 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감정적으로 일하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겨요. 윤서의 가슴이 순간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감정적으로요? 은행은 친절만으론 운영되지 않습니다. 센터장이 마지막 일격을 내리듯 말했다. 윤서 씨,
센터장님 말 신경 쓰지 마. 윤서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제가 더 잘하면 되겠죠. 하루 종일 어르신은 나타나지 않았다. 윤서는 거의 자동처럼 문 쪽을 바라봤다. 어르신, 오늘은 왜?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윤서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가방을 들고 퇴근하려는데 어제 받은 귤 봉지가 손에 닿았다. 작은 봉지, 희미한 향, 그 안에 담긴 따뜻함. 윤서는 귤 2개를 손에 쥐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어르신, 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집으로 가는 버스 창가에 기대어. 윤서는 오늘도 그 말을 반복했다. 아프신 건 아닌지, 혹시 더 심해진 건지. 그리고 버스가 흔들리는 사이 윤서는 어제 봤던 그 말이 떠올랐다. 몸이 영 안 좋아서 못 갔어. 그 문장을 생각하는 순간 윤서의 가슴은 조여왔다. 어르신, 정말 괜찮으신 거 맞죠? 다음 날 윤서는 출근하자마자 문 쪽부터 바라봤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어르신이 와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창구 앞은 끝까지 비어 있었다. 오늘도 안 오셨어. 민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윤서를 살폈다. 윤서 씨, 이상해. 그분이 며칠씩 연속으로 안 오신 적 있었어? 윤서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니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말에 민지도 표정을 굳혔다. 그럼 진짜 아프신 걸 수도 있겠다. 민지가 걱정 섞인 목소리로 말할 때 센터장이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윤서 씨, 잠깐 여기 좀 와봐요. 책상 위에는 어제보다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이거 봐요. 또 입력 오류예요. 업무 집중이 도무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서는 황급히 서류들을 살폈다. 제가 분명히 정상 처리했는데요. 센터장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정상인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은행이 장난입니까? 윤서의 손끝이 떨렸다. 센터장님,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아니죠. 문제는 하나뿐이라고요. 센터장이 차갑게 말했다. 그 어르신 때문에 윤서 씨가 일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윤서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말했다. 그분 탓하지 마세요. 그분 잘못 아니에요. 센터장은 비웃으며 팔짱을 꼈다. 아, 이제 고객 편을 드는 거예요? 우린 일하러 온 사람들이지 감정 쓸어오는 거 아닙니다. 윤서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그 모습을 보고 민지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센터장님, 윤서 씨가. 민지 씨는 빠져요. 날선 목소리가 그 말마저 잘랐다.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윤서는 자리에 앉았지만 눈앞에 모니터가 흐릿하게만 보였다. 어르신, 정말 어디 계신 거예요? 퇴근 시각이 다가올 무렵 윤서는 문득 은행 뒤쪽 작은 벤치를 떠올렸다. 어르신이 늘 은행 오기 전 잠시 앉아 쉬던 자리. 잠깐만. 혹시? 윤서는 가방을 챙겨 바로 뒤편으로 걸어갔다. 해질 무렵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진 벤치에는 낡은 등산용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다. 윤서는 뛰듯 달려가 그 가방을 확인했다. 이 가방, 맞았다. 어르신이 항상 메고 다니던 바로 그 가방.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안에는 오래된 수첩, 약봉투, 주름진 은행 상담표 한 장, 그리고 상담표 위에는 윤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담당 직원 정윤서. 윤서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저한테 오셨던 거였어요? 민지가 뒤늦게 달려와 그 가방을 보더니 숨을 삼켰다. 윤서 씨,
이거 어르신 가방 맞지? 윤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이 이미 젖어 있었다. 민지는 약봉투를 살펴보더니 작게 중얼거렸다. 이 약, 정선 쪽 큰 병원 약이네. 여기 VIP 환자들만 다니는 병원인데. 윤서는 놀란 눈으로 민지를 바라봤다. VIP? 어르신이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윤서 씨, 이 상담표 위쪽에 있는 코드, VIP 고객 예약표에만 찍히는 코드야. 윤서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럼 어르신이 VIP였다고요? 목소리는 떨렸고 숨은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무래도 그분 우리가 생각하던 분이 아닌 것 같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센터장이 다가오며 쏘아붙였다. 윤서 씨, 찾고 있다던 VIP 고객. 그 사람 어디 있는지 찾아오세요. 윤서는 고개를 들었다. 차갑고 그러나 깊은 결의로 젖은 눈빛이었다. 제가요? 그래요. 그분이 계속 윤서 씨만 찾았잖아요. 윤서는 작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찾아야겠어요. 민지가 걱정하며 붙잡았다. 윤서 씨 혼자 가면.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그분은 제가 찾아야 해요. 저한테 오셨던 분이니까. 은행 문을 나서는 순간 윤서의 마음은 이미 정선으로 향하고 있었다. 어르신이 항상 들고 다니던 낡은 가방 속 수첩. 그중 흐릿하게 적힌 한 줄. 정선군 북평면 산 아래 작은 집. 윤서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어르신, 제가 갈게요. 버스를 갈아타고 또 택시를 타고 길이 없어 보이는 길을 따라 걷다가 낡은 기와 지붕과 오래된 문패가 보이는 그 작은 집을 찾았다. 문 앞에 서니 심장이 이상하게 아파왔다. 여기에 어르신이. 윤서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저 계세요? 혹시 여기 한정복 어르신 계신가요? 잠시 뒤 문이 천천히 열렸다. 흰머리가 허옇게 센 할머니 한 분이 문틈에서 윤서를 바라봤다. 윤서를 위아래로 묵묵히 살핀 뒤 낮게 물었다. 네가 그 아가냐? 윤서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저 아가요? 할머니는 문을 조금 더 열며 말했다. 그 노인네가 매일같이 이야기하던 아가. 윤서라고 했지? 윤서의 눈이 순간 젖어들었다. 맞아요. 저 윤서예요. 할머니는 문을 완전히 열고 윤서를 집 안으로 들어오라 손짓했다. 어서 들어온 게 얘기 좀 해야 쓰겄다. 방 안은 작은 스탠드 하나로 밝았고 이불이 가지런히 접힌 침대 위에는 누군가가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만 같았다. 어르신은 지금 어디 계세요?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는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틀째 집에 못 오고 있다. 윤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못 돌아오신다고요? 왜요?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몸도 많이 안 좋았고 요즘은 기억도 자꾸 잊어버리고 그래도 매일 은행 간다며 꼭 챙겨 나가더라. 윤서의 눈이 흔들렸다. 저 때문이었어요? 은행에 오신 이유가. 할머니는 잠시 윤서를 바라보다 낡은 서랍을 열어 작은 봉투를 꺼냈다. 여기 며칠 전부터 네 주라고 내한테 맡겨둔 거요. 윤서는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다. 안에는 종이 3장과 사진 1장. 첫 번째 종이. 윤서 아가, 내가 혹시 기억을 잃어도 이건 잊지 말아라. 고마웠다. 윤서의 손이 떨렸다. 어르신. 두 번째 종이. 은행 상담표. 윤서 이름이 적힌 것.
담당 직원 정윤서. 윤서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할머니가 마지막 사진을 건넸다. 흑백 사진. 젊은 남자가 작은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사진 뒷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딸 아가야. 윤서는 그대로 굳었다. 숨이 턱 막히는 것처럼. 딸.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양반. 평생 내 사진을 갖고 다녔다. 윤서의 입술이 떨렸다. 아버지. 할머니는 오래 묵힌 비밀을 꺼내듯 말했다. 네 엄마. 네 어릴 적 세상 떠났지? 윤서는 눈을 꼭 감았다. 네.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내 아버지. 그 일로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았다. 몸도 마음도 망가지고 니를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다고 멀리서 지켜봤다. 윤서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그래서 날 버리신 게 아니었네요. 아니요. 할머니는 단호히 말했다. 절대 버린 거 아니요. 평생 네 걱정만 하면서 살았어. 윤서의 어깨가 흔들렸다. 그러면 왜 지금 저한테 오신 거예요? 할머니는 솟아오르는 슬픔을 누르듯 손을 모았다. 기억이 흐려지고 자꾸 잊어버리다가도 마지막으로 남은 건 네뿐이었던 모양이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윤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참지 못하고 울음을 흘렸다. 아버지. 잠시 후 윤서는 눈물을 닦고 힘겹게 물었다. 그럼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할머니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마지막으로 나간 날 윤서 아가한테 갔다 오마 하고 나가셨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었다. 그 다음부터 소식이 없다. 윤서의 손에서 봉투가 떨어질 뻔했다. 길을 잃으신 건가요?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그럴 거다. 병도 심했으니까. 윤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찾아야 해요. 아버지, 제가 찾아야 해요. 할머니는 윤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래. 가거라. 가서 꼭 찾아라. 윤서는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깊이 숙였다. 아버지, 기다리고 계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정선의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윤서는 다시 뛰기 시작했다. 아버지를 찾기 위해. 윤서는 정선 지구대 문을 밀치듯 들어갔다. 호흡은 가빴고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혹시 실종 신고된 70대 남성, 산 근처에서 가방만 발견됐다는 분, 그분 성함이 혹시 한정복 맞나요? 경찰관은 놀란 얼굴로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맞습니다. 가방을 등산객이 발견해서 지금 수색 중이에요. 윤서의 다리가 잠시 풀릴 뻔했다. 아버지. 숨조차 제대로 삼켜지지 않는 목소리. 경찰관은 윤서가 누군지 파악하고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따라오세요. 지금 수색팀 있는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산으로 오르는 길. 바람은 차갑고 낙엽은 젖어 있었다. 윤서는 경찰의 말보다 앞에만 시선이 박혀 있었다. 조심하세요. 여기 미끄러워요. 경찰이 말했지만 윤서는 그냥 앞으로 걸었다. 아버지, 제발, 제발 기다리고 있어요. 멀리서 무전기가 울렸다. 수색팀 3 발견. 동굴 입구 근처에서 대상자 발견했습니다. 윤서의 심장이 멎었다. 아버지, 그 한 단어가 모든 감정과 함께 터져나왔다. 윤서는 거의 달리다시피
동굴 방향으로 뛰었다. 작은 동굴 입구. 그곳에 담요가 덮인 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윤서는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말을 잃었다. 아버지. 입술이 떨렸다. 숨이 막혔다. 얼어붙은 손, 메마른 얼굴, 그리고 지나온 세월이 새겨진 주름들. 하지만 호흡은 아직 있었다. 반응 있습니다. 수색대원이 말했다.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터지듯 쏟아졌다. 아버지, 저예요, 윤서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꽉 닫혀있던 눈꺼풀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떨렸다. 아버지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윤서의 얼굴을 찾는 듯 헤매다가 마침내 초점이 잡힌 듯 윤서를 바라보았다. 윤서는 울먹이며 씩 웃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아가예요. 그 말에 아버지의 눈가가 젖어갔다. 입술이 떨렸다. 아가. 윤서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네,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가 떨리는 손을 들었다. 윤서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왜 혼자 오셨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버지는 깨지듯한 숨을 토하며 말했다. 늘 보고 싶었어? 윤서는 고개를 숙여 아버지 손등에 얼굴을 묻었다. 저도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의 숨이 점점 얕아지고 있었다. 미안하다. 그 말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전부였다. 윤서는 어깨를 흔들며 울었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저 아직 아무 말도 못했는데. 그러나 아버지의 눈은 이미 조용히 감겨 있었다. 아버지의 손끝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떨어졌다. 동굴 밖으로 바람이 스쳤다. 낙엽 소리가 대신 대답해 주는 것 같았다. 수색대원이 모자를 벗으며 말했다. 명복을 빕니다. 윤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리 없이 울부짖었다. 며칠 뒤 작은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다. 세상 누구도 모르는 고요한 자리. 윤서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 왜 이제야 오셨어요? 그리고 결국 사진을 품에 안고 울었다. 장례가 끝나고 윤서는 가슴에서 수첩을 꺼냈다. 아버지가 마지막 페이지에 남겼던 글. 윤서야, 아가야, 살아라, 행복해라. 그게 아버지 소원이다. 윤서는 수첩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아버지, 저 행복하게 살게요. 정말로요. 바람이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살짝 스쳤다.